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이선욱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오늘부터요. 토플 초급 떼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로 토플 초급을 떼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의 그 열망을 담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어려워 보이는 어떤 느낌을요. 되게 쉽게 가르쳐 준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거였어? 이렇게만 풀면 된다는 거야? 라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해 가시게 될 거고요. 일단 우리 Activator Reading 요 교재로 시작을 할 건데 말 그대로 여러분의 잠재적인 능력들을 activate,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reading part에서는요, 일단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스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강에서는 제가 토플에 관한 모든 것 설명해 드리고, 플러스 이 토플 리딩을 잘 치려면 가지치기 스킬이라는 개념, 이건 저만의 개념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입증받은, 그래서 제 이름을 치시면 연관 검색어로 사실은 뜹니다. 제가 많은 교재와 강의를 이미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가지치기 스킬이 뭔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기존 리딩, 어떤 독해 개념에서 스캐닝, 스키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스킬들도 존재하는구나. 그래야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구나까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 토플은요, 여러분 한국말로 뭐가 좀 적혀 있나요? 여러분 시험 치러 가시면? 아니요, 한국말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영어로 제가 그 느낌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about the TOEFL. 일단 토플이 왜 토플이냐? 네, 테스트거든요. T, of 뭐의 테스트냐면 English, 영어의 테스트예요. 근데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외국어로서의, 즉 외국인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토플 치는 사람들 중에 미국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인? 없다. 즉 영어권 사람들은 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영어권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에요. 토플. 자, 근데 이 토플이 이제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로 된 지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사실 스크린 보는 거 이제는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시험을 볼 때 아무래도 이렇게 연필을 쥐고요.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러고 싶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는 시험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로 치게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시면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만 하고 시험을 칩니다. 자,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writing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시험 치는 순서예요. 시험 치는 순서고요. 그래서 the test is about 3 hours long. 선생님, 저 몇 시간이나 시험을 치나요? 라고 이제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3시간을 친단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인이시지만 3시간 시험 치는 거 쉽나요? 되게 어려워요. 심지어 계속 컴퓨터만 보면 3시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한 번 나갔다 오는 시간이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올 수 있게 중간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신분증 검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안 되니까. 사진도 찍어요. 자, 3시간이고요. 노트 테이킹이 is allowed 되어집니다. 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받아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listening, speaking, writing 할 때. 리딩 할 때는 사실은 일단 종이를 준다고 해도 거기 뭐 적을 건 없거든요. 리딩 할 때는 막 읽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듣는 과정에서 노트 테이킹 할 수 있다. The score, 그리고 그 점수가요, will be reported online. 온라인에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ETS 사이트 들어가시면 딱 떠 있습니다. 테스트는요, will be gone through in test centers. 그래서 테스트 센터에서 시험을 치는 거고요. 집에서 치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the format of the TOEFL IBT. 리딩 시험 쳐서 이제 여러분이 일단 이 느낌이구나 할 수 있게 공부를 일단 저랑 이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이 좀 쳐보고 실제 시험장을 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정말 그냥 완전 생초보예요. 저는 그냥 바로 갈래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실력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딩이요. 당황스럽게도 되게 길어요. 3개에서 4개의 passages. passage란 뜻이 뭘까요? 네, passage는
단락 그 하나를 한꺼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단락이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면 예를 들면 한 요런 정도, 5개 정도의 paragraph로 되어 있는 걸 전체 passag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생물학에 관한 거잖아요. 생물학에 관한 걸 이렇게 막 길게 읽어요. 그럼 요거에 대한 문제가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그래서 생물학 내용이 단락 이렇게 쫙 돼 있는 것들을 읽고 10개의 문제를 푸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끝나면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3 to 4 passages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또 뭐 생물학 한번 했으니까 역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예를 들면 또 막 한참 읽어야 될 게 또 나와요. 그리고 10문제. 그럼 이렇게 끝이냐? 아니요. 또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개의 여러분이 paragraph들을 또 읽어 나가게 되죠. 음악에 관한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3개짜리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4개짜리를 풀 수도 있습니다. 총 토탈은 30개에서 40개 정도의 questions,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게 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때요? 거의 우리가 60분이라고 치면 1시간, 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클릭 이렇게 답을 해나가신다. 30점 만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렇구나. listening 같은 경우도 3 to 4 lectures, lecture 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뭐 생물학 한번 길게 나왔다가 음악 한번 길게 나왔다가 역사 한번 길게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3, 4개. 그런데 하나당 그 음악에 관련된 걸 쫙 긴 거 듣잖아요. 6개의 questions each. 짧은 conversation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재밌는데 그래서 짧은 거 들으면 5개의 questions.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 그렇구나. 굉장히 좀 길구나 라고만 좀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여전히 스코어 30점 만점이고 시간은 꽤 걸린다. 근데 몇 개가 나오는지에 따라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speaking one independent task, 3 integrated task. 그래서 하나짜리 여러분이 말해야 되는 거 있고요. 3개는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integrated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writing 2가지 writing인데요. 하나는 integrated, 즉 듣고, 읽고, 들은 내용,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적습니다. 아니면 그냥 딱 적기만 하는 거. independent는 독립된, 그러니까 정말 그냥 writing 그냥 적는 거. 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reading과 listening, speaking, writing 시험을 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정도라서 요거는 그냥 일단 생략을 할게요. 자, 아까 제일 중요한 거 break time. 10분의 break time이 있다. after the listening section. 그래서 요까지 시험 치시고 나면 잠깐 나갔다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reading에 조금 더 제가 여러분의 토플 초급을 떼어드리는 개념이잖아요. 문제 유형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오늘 이거를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1강, 2강까지는 제가 토플을 공부하시기에 꼭 알아야 될 스킬들을 얘기를 쭉 드리게 되는 거고 3강부터는 어차피 이게 순서대로 3강, 4강, 5강, 6강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그때 제가 중심 내용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문제 유형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공이 이렇게 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딱 받으려고 하고 공이 이쪽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의 스타일을 딱 보는 순간 오케이. 이 메인 아이디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vocabulary. 문제 vocabulary야? 그건 이렇게 푼다던데? 라는 전략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강좌에 가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조금 마음의 부담감들을 지금 좀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게 존재하지만 다 나름의 전략이 있다. 자, 3번째. 이제부터 중요해요. 토플을 하실 때 아셔야 될 스킬들이 있는데 일단 part 1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Understanding basics. 자, 기본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Reading requires, 즉 독해라는 개념은 requires 뭐예요? 요구합니다. Effective skimming and scanning abilities. 효과적인 스키밍하는 거와 스캐닝을 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즉 너무 여러분 진지하게,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너무 천천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다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안 되고요.
사람이 기억을 못해요, 오히려. 자,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To get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효과적인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And you need to read passages. 그리고 당신은 본문을 읽어야만 합니다. Quickly. 자, 뭐래요? 빨리 읽어야 된다고 하죠. To understand their main ideas. 메인 아이디어나 key vocabulary나 그리고 references. 대명사처럼 뭔가를 언급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래서 오히려 빠를수록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그럴수록 문제를 더 잘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피드를 내려면 뭘 알아야 스피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토플에 필요한 스킬들. 자, 그래서 일단은 토플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 정말 제가 조금 이후에 중요한 저만의 가지치기 스킬을 하나 더 얹어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스키밍이라는 개념 들어보신 분, 손. Have you ever heard about this skill? Reading skill? 손. 들어는 봤는데 여러분 과연 써보셨나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안 써봤으면 모르잖아요. 일단 스키밍은요. 자, 읽어볼게요. Skimming is a fast reading technique. 스키밍은 빠르게, 즉 속독을 하는 reading 테크닉이에요. 자, 이 순간. 선생님 이거 다 영어로 다 써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데요.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한국말로 써 있는 게 좋지 영어보단 그쵸. 하지만 토플 초급을 난 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는 영어로 읽는 것들을 계속 양을 늘려 나가시다 보면 괜찮네? 라는 느낌을 조금 더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세요 할 때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It can help you quickly identify. 자, 읽어보실 때 입으로 지금 읽고 계시죠? 자, 읽어보실 때 바로 직독되시나요? 아니요. 안 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걸 읽을 때 너무 빨리 읽으시면 안 돼요. 머리랑 같이 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it can help, 그건 도와준다. you, 너가 quickly identify, 빠르게 identify, 딱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뭘? What the main idea, 그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of a passage is. 그래서 본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and how the passage is organized. 어떻게 그 전체적인 본문이 organized, 뭐죠? 조직화가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You do not need to read every word.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모든 단어를 읽을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네요. 오, thank you. 너무 좋죠. 다 읽으려고 했더니 부담스러운데 다 읽을 필요가 없대요. Or every sentence. 모든 센텐스를 읽을 필요가 없어. 라고는 하는데, 자, 토플 시험이라는 시험과 여러분, 이 영어 시험, 토익 시험이라는 시험, 다 시험의 어떤 목적성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스키밍이라고 하는 개념은 토플에서는 조금 덜 쓰여요. 왜냐면 토플은 자 단락이 그냥 평이하게 똑같은 글자체로 쭉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진짜 사실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반면 토익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기사처럼 여기 막 헤드라인이 막 있고요. 막 이렇게 막 뭐 이것만 읽으면 되네 하는 느낌의 뭔가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스키밍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토플은 사실 그거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 읽어야만 되지만 스키밍을 그래서 read the highlighted words라고 만 돼 있다. 하이라이트 된 것만 딱 읽어라 라고 돼 있으면 그것만 또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나올 때는 여러분 스키밍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딱 보라는 데만 좀 보면서 choose the main idea. 그래서 하이라이트 된 걸 보고 메인 아이디어를 골라봐 하면 오케이. 딴 거에 에너지 뺏기지 말고 그것만 보는 쪽으로 가져가자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요것도 문제 유형상 한 문제에 딱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모든 거에 에너지 뺏기지 말고 막 다 하나하나 하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어차피 문제 맞추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집중하자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만 그 한 문제 빼고는 어차피 사실 토플에서는 전체를 다 읽긴 읽어야 돼요. 읽어야 내용 파악이 되니까. 자, 두 번째, 스캐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스캐닝은 뭐냐면, 자, scanning is another fast reading technique. 또 다른 fast reading, 속독을 하는 테크닉이에요. 근데 it is useful 하다 when you are looking. 이거는 언제 좋냐면요. when you are looking for, 찾을 때. specific information.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specific information, 뭐죠? 특정한 정보를 찾을 때. from a passage quickly. 빠르게 본문에서. Because, 왜냐면 there is not enough time.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to read every word. 모든 단어를 읽을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스키밍은 토플은 전체가 이렇게 어차피 읽긴 읽어야 되고 읽어야 메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조고요. 자, 스캐닝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문제 유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딴 건 다 됐고 예를 들면 나 지진만 딱 물어볼래. 그래서 문제 유형 중에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진에 관련된 그리고 지진도 지금 만약에 in 1960년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스페시픽한 정보를 물어본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1960년도에 있었던 지진이라고 하면 여기 부분만 잘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딴 거 다 제끼고 오케이. Earthquakes in 1960. 오케이. 그럼 난 거기만 보겠어. 쫙 들어가서 쭉 얘만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딴 건 다 빼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스캐닝을 하라라는 개념의 스킬이 있다. 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네, 선생님. 여튼 읽긴 읽으라는 거군요. 그런데 디테일이 나오면 걔 단어만 집중해서 또 보고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문제 풀라는 소리군요. 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정말 비장의 무기는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에게 가지치기 방법을 전수받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속독의 개념을 진짜 가시화된 느낌으로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일단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가지치기란 개념은 진짜 제가 저의 많은 가지치기 시리즈 책들뿐만 아니라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이제 나무의 개념이에요. 영어의 문장이 이 토플 리딩을 할 때 뭐가 일단 우리가 힘드냐면 길어요. 이렇게. 근데 긴 게 이렇게 한 문장이 아니라 막 계속 길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약간 솔직히는 뭐야 끝이 없어. 정말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단어도 모르겠는데 문장이 길어요. 근데 그 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많은 잔가지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이 긴 이유는 잔가지가 붙어 있어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잔가지를 싹둑싹둑 한번 잘라내 보자는 거죠. 그럼 이거 잘라내는 기술을 좀 가르쳐 드리면 뭐만 보인다? 중심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문제 유형이 참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어찌됐든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많아요. 각 패러그래프에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도 토플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각 패러그래프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문제는 according to the first paragraph.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딱 써 있어요. 만약 4번 문제잖아요. 그러면 according to the second paragraph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고맙지 않나요? 왜냐면 여기서 막 찾아낼 필요가 없이 패러그래프이 적당하게 얘네가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를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 한 패러그래프에 한 두세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일단 괜찮은데? 쉽죠? 훨씬 낫잖아요. 자, 그 다음 이 순서도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순서대로 답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100%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깔끔하게 ETS 문제가 좋은 이유가 그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1번 문제의 답이 여기다. 2번 문제 답은 여기고 3번 문제 답은 이럴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는 거죠. 오케이? 막 섞이지 잘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항상 각각의 문제들 있죠. 각각의 문제들은 이 중에 하나 정도씩은 다 이 패러그래프의 중심 내용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각 패러그래프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걸 하려면 가지치기를 알면
중심을 파악하는 문장을 읽다 보니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지치기 1법칙이라고 해서 제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건데요. 예를 들면 이 문장에 전치사가 regardless of가 전치사예요. 자,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띡 빼야 되는 건데 지금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확장, 대명사도 명사죠. 동명사도 명사죠. 명사절도 명사인데요. 제가 제일 어려운 걸로 갖고 와봤어요. 명사절이라는 개념이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빠지고요. Regardless of how early I get up. 얼마나 내가 빨리 일어나는지와 상관없이. 자, 그 다음 전치사 in 더하기 명사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나면 얘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죠. I am always late. 나 항상 늦어. 즉, 이 문장의 가장 중심 내용은 나 항상 늦어. 이건 거예요. 근데 어디에 늦어? For school. 학교에. 그래서 결론은 이 내용이 나 항상 늦어. 이게 중심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면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는 사람과 그냥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모르겠는데 그냥 읽어보지 뭐 하다가 보면 허망하죠. 다 읽고 머리는 아픈데 중심 내용이 안 남는. 그래서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제를 빼라. 명사 형제란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을 빼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부사를 빼세요. 자, 부수적인 아이가 부사인 거 아시죠? 그래서 보통 형용사에다가 ly 붙인 게 부사거든요. 예를 들면 comfortably 이런 거, 그렇죠? really 이런 거 다 부사예요. 그런 애들을 빼버리셔도 돼요. 그냥 쓴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인 거나 그 외에 어떤 주의할 부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거 부사거든요 하면서 좀 뺄게요.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을 좀 빼버리면 그래서 문장 이렇게 봤죠. 그럼 이것도 잘못 읽으면 그래서 뭐 나의 sister, 여동생이 뭐 어쨌단 얘기야 싶어요. 다 읽고 나면 어떤 친구는 제 여동생 얘기예요. 어떤 친구는 뭐 시험 얘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가지치기를 하시면 자 빠지고요. ly 전치사 플러스 명사 빠졌죠. 방금 배운 거 빼고 나면 중요한 건 뭐다? My sister was worried. 야, 나의 여동생이 걱정하고 있어. 이건 거예요. 자, 이런 중심 내용이 쏙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마치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에 장가지를 다다닥 쳐내고 중심만 쏙 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케이, 그러면 어찌됐든 답은 나의 sister는 걱정했어 라는 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다는 거. 자, 세 번째, 가지치기 3법칙이 명사 뒤에 우리 영어들을 보면 투부정사나 ing나 pp형을 붙여가지고 이 명사를 좀 꾸미게 하는 개념의 것들이 좀 많아요. 혹은 꾸미지 않더라고 해도 뭐뭐하기 위해서처럼 부가적인 어떤 내용들을 많이 붙입니다. 자, 그런 애들을 좀 이렇게 좀 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이게 또 기네. 그래서 이 책 얘기인지 뭐 사랑 얘기인지 학생 얘기인지 우리나라 얘기인지 어느 순간 막 이게 어느 쪽으로 내가 갈피를 잡을지 모르는 순간이 와요. 그럼 가지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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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뺐죠. 자, 얘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래서 which is loved처럼 명사 뒤에 이렇게 분사들이 꾸며주는 거예요. 빼고 나면 다 안 봐도 돼요. This book can be a bestseller. 야,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붙여서 사랑받는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어, 이 책은. 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처럼 스킬이 있다. 가지치기라는 개념의 스킬들을 저와 함께 하나하나 느끼시되 중요한 거는 이거 가지치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봐서 문제, 답을 우리는 풀 수 있다. 자, 네 번째는요. 관계대명사 아시죠? who, which, that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사실은 전부 다 명사 뒤에 뭔가를 붙여가지고 얘네들을 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전부 다 사실 빼버리셔도 상관이 없는 게 왜냐면 명사를 설명하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든 아니면 우리 지금 관계부사 같은 애들 where, 뭐 how,
뭐 이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전부 다 빼버리시면 상관이 없다. 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앞에 다 써 있다. 그래서 he finds the place. 그는 그 장소를 발견을 해. 라는 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근데 어떤 장소냐면 where he can ride a horse freely. 그가 자유롭게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이건 부가적인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가지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가 사실 총 6법칙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번째 법칙. 자, 5번째 법칙 되게 중요한데요. 부사절이라는 개념, 우리 부수적인 절로 제가 접속사들, 부사절 접속사들을 항상 삼각형으로 앞으로 쳐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because, if, 뭐 when, 뭐 as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삼각형으로 칠 거고요. 요거는 부수적인 절이에요. 요 아이들 자체가. 그래서 부수적인 절, 말 그대로 부사절이기 때문에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훅 빼고 나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은 그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He speaks Korean. 그는 한국말을 해.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읽으시는 분들은 그는 안 태어났대요. 이것만 잘못 기억을 하세요. 심지어. 근데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는 한국말을 해. 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문장들이 연이어져 있는 하나의 단락에서 자, 중심 내용, 지금처럼 가지치기 나머지 요렇게 읽어 나가신다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 근데 물론 제가 이거 빠진 거 있죠? 이런 거, 가지치기 된 거 빠진 거 절대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읽긴 읽 때 중심 파악을 좀 이거를 선을 따라가면서 하시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6번째. 자, 가지치기 6법칙이 조금 어려운데 콤마 주의의 3가지 형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요. 요거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이 뭐냐면 자, 콤마 치면서 이렇게 보통 ing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콤마 문장합니다. 이런 문장 보신 적 있죠? 혹은 여기에 이제 PP형으로 과거분사형으로 뭐뭐 되어진 채로 콤마 주어 동사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자, 요런 애들도 사실 요 앞부분은 이 주절에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애들을 좀 빼버리고 중심은 여기구나. He has many plans. 야, 그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게 중심인 거야. 근데 무슨 계획인지 알고 싶으시면 to do in his life. 그의 삶에서 할 이렇게. 그래서 그는 삶에서 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이 내용은 중심이 이거야. 파악하시면서 보시고 자, 동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콤마 주의로 해서 여기에 누군가 사람 이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고 이게 동격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콤마 주의를 좀 빼버리시면 얘는 이런다 라는 걸로 문장을 쉽게 좀 걷어내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경을 쓰신 느낌? 약간 탁 보고는 렌즈를 딱 보면서 이게 중심이네.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가지치기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떠셨나요? 자, 1강인데요. 방법은 있다. 결론은 가지치기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의 스캐닝 스키밍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 TOEFL Activator이라는 이 좋은 교재로 여러분과 같이 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으니 Don't worry, 걱정 마시고 2강 오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강에서 뵐게요. 바이바이.